네, 안녕하세요. 8.4절의 무효전력과 피상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률이라는 걸 배웠었죠.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역률을 배웠어요. 코사인 세타, 즉 임피던스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경우 여기가 빗면이 Z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리액턴스 성분인 X였던 거죠.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Z분의 R이야. 역률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1이 코사인 최대값이 1인 거니까 1에 가깝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렇죠? 역률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0에 가깝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Z가 1에 가깝다는 얘기는 Z가 R하고 가깝다는 얘기야. 즉 이 빗변의 크기가 R하고 같을 경우, 즉 세타가 0도일 경우에는 1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Z가 무지하게 이렇게 커, 즉 90도나 돼. 그러면 여기가 무한대가 되는 것이지. 이게 Z의 길이가 무한대가 되면은 얘는 거의 0이 되는 거, 0에 거의 0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역률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가 0이라는 얘기야. Z가 엄청 크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I는 회로에서 Z분의 V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Z가 엄청 크다라는 얘기야. 이 엄청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무한대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전류가 어떻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0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전류가 거의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부하가 LED든 모터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얘를 구동을 못 시키죠. 그래서 역류를 갖다가 우리는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런 역률이 나빠지는 거는 우리가 L과 C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전류가 이제 좀 위상차가 생기면서 저 아까 그린 이 X 성분이 커지면은 이 X 성분은 리액턴스 성분이잖아, 그렇죠? 얘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임피던스 Z가 커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줄여서 즉 개선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률 개선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런 역률 개선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거 하기 전에 그래서 무효 전력과 피상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전압이 그럼 이제 전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부하는 대부분이 이제 인덕터, 코일 성분이 포함되어 있죠. 전동기나 냉장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 모터들이 다 코일 성분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늦어, 그렇지? 지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즉 전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전압에 대해서 세타만큼 전류가 지연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데는 소자는 이제 인덕터 코일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죠. 전압과 전류의 곱이야, 그렇죠? 의 곱이에요. 전압이 이렇게 V가 있고 I라는 이러한 전류가 있을 때 얘의 곱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는데 이 전류 I라는 놈은 요렇게 흐르는 전류 성분과 그리고 요렇게 흐르는 이러한 전류 성분의 벡터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치? 이 전류 I라는 놈은 그래서 보면은 요 길이는 지금 여기 V라고 썼지만 여기 크기가 V야 지금 여기가. 그러면 요 길이는 여기 크기가 I라고 할 경우 여기가 I니까 I라고 할 경우 요 크기는 뭐로 쓸 수가 있을까? 이 길이는 그렇지 I의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이 길이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주면은 요 길이가 나와질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전압 V와 전류 성분인 I의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하면 전압과 전류 성분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그렇죠? 또 이런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있겠네. 전압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전류야. 전류 뒤지는 거죠. 세타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 V는 여기 V라고 쓸게요. 이 V 성분은 요 성분하고
요 V 성분하고 여기에 V 성분의 벡터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그치? 이 V는 그러므로 여기의 길이는 뭐로 쓸 수 있을까? 여기가 직각이지, 여기가. 그러므로 여기의 길이는 V의 코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므로 요 전류 I와 전압의 전압 성분 V의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되는 요것은 전류와 전압의 곱이야. 전압과 전류의 곱이야. 그래서 같은 차원이에요. 같은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전류와 전압의 곱이다라고 해서 같은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걸 이게 뭐하고 같아? 그렇지. 유효 전력,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V와 전류의 곱. 위상차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위상차가 없는 거야. 여기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와 전압 성분이 위상차가 없는 성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효 전력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여기 단위는 와트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렇죠? 와트로 여기도 와트로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이것을 유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효 전력은 이제 무효 전력 이걸 보기 전에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여기가 i의 코사인 세타면은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렇지. i의 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 전류 i라는 성분은 i의 코사인 세타와 i의 사인 세타의 벡터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 식으로부터 이 전압 V와 이 전류 성분 여기 직각인 전압과 전압에 대해서 직각인 이 성분 i의 사인 세타로 표현되는 요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Q로 쓰면서 전압과 전류의 곱이야. 그래서 이 평균 전력하고 차원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렇지.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지연되는 이러한 소자는 대표적으로 우리 코일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류 성분 여기가 이제 V의 코사인 세타였던 거고 전압 성분이 이제 V의 코사인 세타고 여기 값은 몇이 될까? 그렇지. V의 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가 세타니까 V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은 요 길이가 나와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 I 곱하기 전압 성분인 V의 사인 세타 요거 해주면은 전류와 전압의 곱이네. 그치? 이것도 전력이야. 이때를 이것을 유효 전력 P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무효 전력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야. 이 무효 전력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아까 얘기한 임피던스 삼각형 그린 것처럼 이렇게 친 것처럼 Z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그것처럼 유효 전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부하의 공급을 더 많이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 무효 전력이 많으면은 부하 R 성분의 전력을 덜 공급하는 형태가 되는 거.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무효 전력을 보장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의 단위는 그래서 VAR, 바라고 얘기하는 VAR로 표현을 합니다. 이 VAR과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은 차원이 같다라고 해. 즉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된다라고 해가지고 차원이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무효 전력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유효 전력 P는 VI의 코사인 세타라는 거 배웠어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 그리고 유효 전력 Q는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VI의 사인 세타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 보면은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다 보니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 되는 것이지 임피던스 삼각형 이렇게 그렸을 경우 세타는 Z분의 R 여기가 리액턴스 성분인 X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Z를 구해 보면은 Z는
이 회로에서 z는 r 플러스 jx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얘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각도는 아크탄젠트 r분의 x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z는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i는 z분의 v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v가 v의 각도 0도라고 했으니까 얘는 v로 이렇게 v의 0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z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각도는 아크탄젠트 요거 이걸 세타라고 씁시다.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를 z라고 쓰고, 그리고 각도는 0도 빼기 세타니까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때 z는 뭐라고?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이고, i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면 돼. v 요거에다가 i z의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 당연히 z분의 r 값으로 우리가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고, 무효전력 q는 vi의 사인 세타로 정의되는 것이니까 v 곱하기 i 요거 써준 다음에 사인 세타 z분의 x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써주면 이제 p는 vi의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코사인 세타는 vi 써주고, 이 임피던스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지. 그래서 여기에 z분의 r로 이렇게 써도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z분의 요 식은 z분의 v로 이렇게 쓸 수가 있지. z분의 v 곱하기 i 곱하기 r이야, 그렇지? ri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ri라는 얘기는 저항에다가 전류 곱해준 거네. 그러면 그건 뭐라고 표현했어? 그렇지. R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VR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Z분의 V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I가 되겠네. I가 되겠어요. 그렇죠? Z분의 V는 I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다시 유도 좀 이따 다시 하고, 그러니까 여기 z분의 v는 i니까 i 곱하기 여기 ri가 있으니까 ri 이렇게 써서 얘는 ri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효전력이라는 것은 vi의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ri의 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는 이렇게 돼서 z분의 v 쓰고 ri로 이렇게 됐던 것이 z분의 v는 i였던 거고, 이 ri는 vr인 것이죠. 물론 이 i라는 놈은 직렬 회로니까, 이렇게 흐르는 직렬 회로는 거니까 i라는 것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하고도 같은 것이야. 그렇지? 이렇게 IR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IR은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R분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니까 R분의 VR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식은 또한 R분의 VR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효전력 구하라고 하면은 VI의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도 있고, RI의 제곱이라고 구해도 되고, R분의 VR의 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임피던스 삼각형을 본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각 변에 i의 제곱을 곱해줘봐. 그러면 여기는 z의 i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ri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어. 여기는 x의 i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때 이 ri의 제곱은 여기에 구한 ri의 제곱처럼 이렇게 유효 전력을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p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vi의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vi의 사인 세타는 vi의 사인 세타는 z분의 x네, 그렇지? 그래서 z분의 x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z분의 v 가지고 z분의 v 써주고 i 곱하기 x네, 즉 xi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XI라는 것은 리액턴스에 흐르는 리액턴스와 그리고 전류 I를 곱한 것이지.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될까? 그렇지. 리액턴스의 전압 강하. 그거 VX로 써주면 되겠죠. 또 그 다음에 Z분의 V는 뭐로 써줄 수 있어? 그렇지. I로 써줄 수가 있네. 그렇지? I. 이 I라는 놈은 마찬가지로 직렬회로이니까 VX이 이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하고도 같은 것이야. 즉 얘기는 IX하고도 같다라는 것이죠. IX. 이때 IX는 그러면 뭐로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이 리액트 성분에서의 전압 강화를 의미할 수도 있죠. 그래서 X분의 VX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X분의 VX 에다가 여기 VX가 있으니까 VX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XI라는 놈은 오케이. 그 다음에 Z분의 V는 뭐로 쓸 수가 있어? Z분의 V는 그렇지, 전류 I죠. 그냥 전류 I 곱하기 여기 XI가 있으니까 XI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XI의 제곱이다라는 식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효 전력은 VI의 사인 세타로 구할 수도 있고요. X분의 VX의 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고 X의 I의 제곱으로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 임피던스 삼각형에서 각각 I의 제곱 곱해주니까 여기 높이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x의 i의 제곱이 되는 거네. 그치? 요거 x의 i의 제곱이 뭐라고? 그렇지, 무효 전력이다라는 얘기야. 여기 밑변에 해당되는 거는 뭐라고? 유효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유효 전력은 이렇게 되고 무효 전력은 이렇게 되지. 그래서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을 구해 보면은 P의 제곱은 이거야. 그래서 V의 제곱, VI의 그래서 제곱 써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Q의 제곱은 요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 제곱해주면 마찬가지로 VI의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므로 VI의 제곱이 공통이니까 VI의 제곱 공통으로 써주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네. 그치? 그 값은 몇이야? 그래서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므로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VI의 제곱이야.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겉보기 전력 S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S라고 표현해. 이 얘기는 지금 여기가 P였잖아, 그렇지? 여기가 유효 전력 P였어. 여기는 뭐였어? 그렇지, 무효 전력 Q였지. 밑변의 제곱에 높이의 제곱은 이건 뭐야? 요 빗변이 해당되는 거지. 얘가 그래서 겉보기 전력이다라고 하는 피상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는 그래서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S는 벡터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벡터 합이다. 그 벡터 합이라는 얘기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피상 전력, 겉보기 전력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역률이 이 세타라고 하는 이 역률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1에 가깝다라는 얘기야. 즉 이 겉보기 전력, 이 피상 전력 S가 여기 저항에서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저기 아까 내 그렸던 그 그림에서 전압 성분하고 그리고 전류 성분이 서로 아까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전압이고 여기가 전류였어. 전류 I였어. 이 전류 I 성분은 이러한 성분과 I의 세타라고 했을 때 I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는 I의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였던 거고, V와 전압 성분과 전류 성분의 곱, 즉 VI의 전압과 전류 성분의 곱 코사인
세타. 이것이 우리는 유효 전력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전압과 전류 성분이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없지. I의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야. 전압과 위상차가 없는 이 성분인 것이죠. 이 성분에 해당되는 소자가 뭐가 있을까? 그렇지, R이야. R, 저항 R이에요. 즉 유효 전력이라는 것은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90도 이 전압 성분과 90도 위상차가 나는 전류 성분, 요게 이제 I의 사인 세타였잖아, 그렇죠? 여기가 I였으니까 I의 사인 세타라고 표현됐던 것이고, 그래서 V의 I의 사인 세타라고 표현하면서 얘를 우리는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압과 전류 성분이 90도 위상차 나는 그러한 소자는 뭐가 있을까? 그렇지, 코일 성분과 커페이터 C, L과 C 성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전력을 우리는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효 전력이라는 여기 지금 그린 이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Q 성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이 더 커지는 것이죠. 커지는 것이 동일한 부하일 때 얘가 전류가 더 이쪽으로 잘 흐른다는 얘기야. 이 성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효 전력 성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Z가 엄청 커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덜 흐르는 거야, 부하에. 그래서 이 무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역률 개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률 개선은 이제 우리 8.5절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알고 여러분들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설명할 거 언제 더 있는가? 오케이, 없습니다.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서 또 빠진 게 있는 거 확인을 하도록 하죠. 8.4절 무효 전력과 피상 전력이에요. 교류 회로는 L 또는 C 이러한 두 소자는 공통적으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90도가 되어서 역률이 0이 된다. 역률 0이 되니까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기의 전력 사용 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LC에서의 전력을 이제 이걸 갖다 제어하기 위해서 LC에서의 전력을 구할 필요가 있으며, R에서 소비되는 유효 전력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효 전력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Q는 VI의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 사인 세타를 우리는 무효율이라고 얘기해. 무효율.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유효율, 역률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유효율, 파워 팩터에서 PF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유효율은 리액티브 파워 팩터에서 RF라고 씁니다. 리액티브 파워 팩터에서 RF라고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은 평균값은 0이고, 우리가 L과 C에서의 평균 전력은 0이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 그거 하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무효 전력은 평균값은 0이고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90도인 리액턴스에서의 전력을 의미하고 가상의 전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림 8-13과 같이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뒤지는 경우의 전력을 알아보자 해서 이렇게 아까도 알아봤죠. 그래서 전압 성분이 V가 있고, 여기 이 전류는 I의 코사인 세타와 I의 사인 세타의 벡터 합으로 표현되는 수가 있죠. 즉 I는 I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I의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V 곱하기 I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는 I의 코사인 세타는 이 전압 V하고 위상차가 세타가 0도잖아, 그렇지? 요 성분을 우리 유효 전력 P는 VI의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VI의 코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거 아니야, 그렇죠? 이때 VI의 코사인트는 이 전압 V와 이 I의 코사인 세타라는 얘기야. 이 I의 코사인 세타는 전압과 전류 성분이 위상차가 없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소자가 저항 R이야. 그래서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서의 소비되는 전력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류와
동일한 위상차가 없는 전압 성분, 그거 이 전압 성분, 요 전압 성분 이 길이가 뭔데 여기가 이 길이가 v니까 v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주면은 요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i와 v의 코사인 세타. 전류와 전압 성분이 위상차가 동일한 거는 저항 R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R 성분, R에서의 소비 전력, 그것을 유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와 이제 반면에 이와 다르게 전압과 이 전류 성분이 90도 이상 차 나는 이 전류 성분 I의 사인 세타, 즉 V와 I의 사인 세타를 곱한 것을 우리는 무효 전력 Q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전류 성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류 성분과 전압 성분이 위상차가 90도 나는 소자 L이나 C의 소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I와 V를 곱해준 I와 V 사인 세타, 이것을 우리는 무효 전력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 내용을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자에서 전류가 전압보다 지연될까?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지연되는 것은 인덕터 L인 것이죠, 그렇죠?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집중 한번 퀴즈로 낸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효 전력은 VI의 코사인 세타였던 거고, 이때 V 곱하기 이렇게 VI의 코사인 세타는 V 곱하기 I의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I 곱하기 V의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V 곱하기 I의 코사인 세타 또는 I 곱하기 V의 코사인 세타, 요것을 우리는 유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유효 전력이란, 그래서 전압과 동상인 전류 성분을 곱하거나 전압과 동상인 전류 성분을 곱한 것이나, 또는 전류와 동상인 전압 성분을 곱한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는 전류와 동상인 성분을 곱해서 구하는 전력이다. 회로 소자 중에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인 소자는 저항이므로 전력을 구할 경우 대개 회로의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서 저항에서의 전력을 구하면 유효 전력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전류의 성분 중 전압과 90도의 위상차를 갖는 I의 사인 세타를 이용하면 VI의 사인 세타로 표시되고, 이것은 또 다른 전력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효 전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단위는 VAR, 볼트 암페어즈 리액티브라고 해서 얘를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킬로바는 킬로와트와 같은 차원의 단위이다. 즉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되는 그런 같은 차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지금 내가 여기다가 또 써놨으니까 나중에 같은 차원이라는 말이 뭔 의미인가라고 하면은 저것도 읽어보고 보길 바랍니다. 즉 무효 전력은 Q는 VI의 사인 세타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그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인 세타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90도인 것이고 여기가 90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무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L이나 C일 경우 L은 90도 위상차가 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커페이터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90도 위상차가 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90도하고 90도 사이에 존재를 하는 것이지 위상차가. 그러니까 사인 세타, 리액티브 사인 세타라는 요 놈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오케이? 요 VI분의 Q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력 삼각형 Z 그리고 R, Q로 했을 때 여기에 동일하게 I의 제곱 해주면은 요 놈은 P에 해당되는 것이지, 요 놈은 Q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요 놈은 피상전력 S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S분의 Q에 해당되는 것이지, S분의 Q라고 하는 것은 S는 볼트 암페어야, 단위가. 그래서 VA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VI 또는 VA로 표현하면 되는 건데 VI가 되는 것이고, VI분의 여기 Q, 여기가 Q니까 VI분의 Q로 이렇게 씁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해준 것이에요.
무효율은 역률과 달리 커패시터인 경우는 마이너스 부호가 되며 L과 C가 섞여 있는 회로에서 무효 전력을 구하는 경우 인덕터의 무효 전력에는 플러스 그리고 커패시터의 무효 전력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반드시 붙여서 구별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역률 계산할 때 요거 요러한 예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그래서 파워 팩터는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것이지 코사인 세타는 여기는 RF는 리액티브 파워 팩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효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 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구했던 요 식인 것이야. 그래서 파워 팩터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 코사인 세타인 거니까 요거 이쪽으로 시키고 루트 씌우면 요 식이 나와지는 거고요. 또 리액티브 파워 팩터는 사인 세타의 제곱은 이거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사인 세타의 제곱은 이거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이게 되는 것이죠. 사인 세타를 우리는 리액티브 파워 팩터에서 RF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R.F.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코사인 세타는 파워 팩터니까 파워 팩터의 제곱으로도 이렇게 교재의 이 8-21처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가정과 달리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체에는 반드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각각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위 두 가지 전력 이외에 전압과 전류의 실효값을 곱해서 구하는 피상 전력, 이것은 이제 우리는 겉보기 전력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정의해서 전체적인 전기 에너지의 소비 형태를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가 있고 P가 있고 Q고 무효 전력이 있는데 한전에서 공급한 전압과 전류의 곱이 이렇게 되는데 무효율이 크다라고 하면은 무효율이 크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즉 무효 전력이 크다라는 얘기는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S를 많이 공급을 했어. 그런데 여기 실제적으로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동일해.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공급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이 무효율을 낮추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권고를 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피상 전력의 단위로는 볼트 암페어 또는 킬로볼트 암페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상 전력 S는 VI. 그래서 S는 이렇게 아까 우리가 구한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삼각형 구해서 구하면 되겠죠. 요 풀이 하는 거 아까 또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참고하면 되겠고요. 교재에 요거 수정 빨간 거로 한 거는 이제 여기가 RI의 제곱으로 되어 있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요거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 이렇게 유도되는 건 지금 유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유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린 요것을 우리는 전력 삼각형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전력 삼각형. 예제 8.6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35옴, L 그리고 직렬 회로에 60Hz 100V 교류 전압이 인가되어 있다. 이 회로의 역률, 무효율,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구하라 라고 하네요. 일단 역률 구해보도록 하죠. 역률은 코사인 세타야. 그치? 파워 팩터라고 하는 P.F.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이렇게 임피던스 삼각형 그려서 Z 그리고 R 그리고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Z분의 R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전력 삼각형을 그릴 경우에는 여기 각각 RA 제곱해서 여기가 S가 되는 거고 여기가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Q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률을 구하라라고 하면은 Z분의 R 또는 S분의 Q로 구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C자 이렇게 쓰면서 S분의 P로 쓰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S분의 P로. 자, Z분의 R로 구하면은 이제 Z를 먼저 구해봐야겠네. Z는 여기 직렬 회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R 있고 이렇게 해서 인덕터 L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교류 회로 이렇게 해놓고는 R 그리고 JX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Z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야.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L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F인데 F가 몇이냐면 60Hz네. 60. 그리고 인덕턴스는 0.016. 0.016을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Z는 R의 제곱 플러스 R은 지금 30이니까 900 되겠죠. 900 플러스 요거 X의 제곱을 계산을 해 주면 되겠네요. 요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계산기를 써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이거 X의 제곱 그러면 Z가 이렇게 나와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Z가 나와진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또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인 거니까 Z분의 요거 Z분의 R 값은 3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30 Z 구해주면은 얘는 Z가 그래서 대략 몇이 나왔냐 하면은 Z는 요거 Z분의 R 코사인 세타 구해주면은 얘는 약 얘가 지금 이 코사인 세타 구해주면 이게 0.6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Z 이거 구해주면 되겠죠. 다음 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Z분의 X로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Z 값에다가 Z분의 X 이거 해주면 사인 세타는 세타가 그래서 이게 53.13도 나온다. 세타는 대략 53.23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해주면 Z분의 X 해주면은 얘는 사인 세타는 0.8 정도 나와지겠네요. 그렇죠? X 값은 요거야. 그렇지? X는 이거 구했으니까 요 계산기 써서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0. 이거 계산하면 0.8 정도 나오나 봐. 그래서 딱딱 해주면 236 248 이게 0.5 정도 나오나? 0.5? 아니다. 0. 이게 지금 코사인 세타가 몇이 나오냐 하면 0.6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6이 되려면은 여기가 10분의 6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0.50이 돼야 되겠구나. Z가. 그럼 딱딱 해주면은 0.6 되는 거니까 Z 요거 구해주면 그래서 50 나온다는 얘기나 50이 나온다는 얘기야. 50분의 30 해가지고 0.6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50인 것이고 X는 X 값은 이거 구해주면은 얘가 아니겠구나. Z는 이거 해주면은 Z분의 Z는 50 나와주네. X 값은 이제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서 구해주면은 얘는 대략 사인 세타는 0.8 나옵니다. 다음 그래서 역률 무효율 구한 거고요. 역률 무효율 구한 거고 다음 피상전력 S는 그래서 VI로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VI 구해주면 되는 건데 V가 지금 100V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I라는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I는 당연히 Z분의 V로 구하면 되겠죠. Z 여기서 구했으니까 Z가 50이라고 구했어요. 50에 V는 100이라고 나왔으니까 10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해주면은 2A가 되네. I는 2야. 그래서 S는 VI니까 이거는 V는 100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I는 2가 나왔으니까 얘는 200 볼트 암페어.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상전력 구했고 그 다음에 유효전력 P는 예효전력 P는 VI의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VI의 코사인 세타. VI 구한 게 지금 200이 나왔으니까 200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몇이 나왔었냐면 아까 대 0.6이라고 했어요. 여기 0.6 코사인 세타 이거 0.6이라고 여기 써놨네. 그치? 0.6 200에 0.6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해주면은 계산해주면 얘는 120이 되겠네. 그치? 620이 딱 해가지고 120 와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 무효전력 Q는 VI의 사인 세타야. VI의 사인 세타. 그래서 VI는 200이 나왔던 거고 사인 세타는 몇이 나왔냐 하면은 0.8이 나왔어요. 아까 네 0.8.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은 얘는 160 단위는 VAR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효전력, 무효전력까지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딱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8-7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뭐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8-7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판서했었던 자료입니다. 무효전력과 피상전력 해서 아까 설명한 내용 이렇게 했어요.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한 것이에요. 90도 위상 차가 나는 그러한 전류와 전압의 90도 위상 차가 나는 성분의 곱, 그래서 차원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유효전력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이거 이제 무효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상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시료값의 곱이다 라고 해서 S는 VI로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R과 코일 성분의 요에서 이제 유효전력 구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고, 피상전력 구해본 거고, 무효전력 구하는 거 이렇게 판서해놓은 내용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제 8.6 풀이과정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면 되겠죠. 익힌 문제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익힌 문제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죠. 예제 8-7 지금 우리가 풀지는 않았지만, 내가 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 Z의 T1이라고 표현하는 요거는 우리가 이거는 이 예제는 예제 7장에서 다뤘던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요 ZT의 원이라는 것은 여기 병렬 회로잖아 이게. 그래서 요 병렬 회로의 토탈 임피던스 를 의미하는 거야. 즉 3-J의 8ohm과 2+J의 3ohm을 병렬로 표현한 거다라고 했고, 요것의 합성 임피던스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렇게 합성 임피던스 구해주면은 얘는 요 저항과 인덕턴스의 합에다가 요 성분과 요거의 합성 임피던스 3+J의 2, 3이 합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R과 인덕터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야. 그럼 그것을 전체 합성 임피던스를 구한 것이 Z의 토탈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 딱 구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J의 8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임피던스 삼각형 6이고 여기가 8이다라는 거 표현해 준 거고요. 이때 Z는 크기는 10이고 여기의 각도는 53.13도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전류 I라는 놈은 Z의 토탈분의 전체 합성 임피던스분의 전압, 주어진 전압 V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보면은 10의 각도 마이너스 53.13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즉 전압보다 전류가 뒤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유효전력 구한 거고, 유효전력 구한 거고, 피상전력 즉 겉보기 전력 구한 거고, 무효전력 구한 거예요. 그렇게 쭉 구하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2.3ohm에서의 전력, 그것을 저항에서의 전력을 우리는 유효 전력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여기 J의 5.7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유효 전력이라고 안 써. P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Q로 표현하는 거야. 이때의 전력은 무효 전력이다라는 얘기야. L과 C에서의 전력은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항에서의 전력은 유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P로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P의 2.3, 2.3ohm에서의 유효 전력을 의미하는구나. 이거는 인덕터 J라고 썼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J의 5.75ohm, 즉 인덕터에서의 전력, 즉 무효 전력을 구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구한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C를 구한 것이지. 이건 전류 배분 법칙으로 해서 요 놈과 요 놈에서 요쪽 여기 I의 C 구하려면 2+J 3에다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체 전류 I의 곱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이에요. 그거 구한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I 전체 전류에서 여기 커페이터 쪽으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빼주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구한 거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ohm 여기에서의 전력, 유효 전력, 그 다음에 2ohm에서의 전력 구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의 8ohm에서의 무효 전력, 그래서 Q의 마이너스 J의 8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이때는 부호를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마이너스를 꼭 달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무효 전력은 코일에서의 무효 전력은 430 뭐 이렇게 8 VAR 정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비교를 한 거야.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딱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600 나왔고 여기 800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600의 제곱 플러스 800의 제곱을 루트 씌우면은 걔가 뭐가 된다? 그렇지, P상 전력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S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익힌 문제 풀어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16주차 1강 마쳤고요. 8.5절 복수 전력을 2강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